그 잊힌 것은 바로 나, 그의 피를 이은 유일한 진짜 후계자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복수의 불꽃을 피워올렸다. 가족의 피로 물든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꽃을.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그 냉기는 뼈를 파고들어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든다. 나는 그 추위 속에서 자랐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서. 아버지, 강 회장은 대한민국 재벌 세계의 거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의 결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했다. 하지만 나에게 그는 그저 답바였다. 엄격하고 멀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아빠. 나는 강지은, 강 회장의 외동딸.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아빠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 성적은 항상 1등, 피아노는 프로 수준, 심지어 무술도 배워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지은아, 넌 강가의 딸이야. 강하게 살아야 해. 아빠의 그 말은 나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은 나중에야 알게 됐다. 대학에 들어간 해, 나는 아빠의 비서를 도와 회사 일을 배웠다. 강그룹의 미래를 물려받을 유일한 후계자로서. 그날 아빠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서 더미. 그것은 아빠의 유언장 초안이었다. 모든 재산과 지분은 장남 강민준에게 상속한다. 장남. 나는 멈칫했다. 우리 집의 남자는 아빠와 나뿐이었다. 아니, 그건 아니었다. 문서 아래에 붙은 사진은 낯선 여자와 아빠, 그리고 그들의 아들. 세아, 강민준. 아빠의 숨겨진 아들. 충격은 배신으로 변했다. 아빠는 20년 전 사업 파트너의 딸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 여자는 임신 후 자살했다. 아빠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 아이를 데려와 비밀리에 키웠다.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은 가문을 잊지 못한다는 말은 그 모든 핑계였다. 나는 그날 밤 서재를 나서며 다짐했다. 이 배신을 용서하지 않겠다. 민준을, 그리고 아빠의 유산을 빼앗아야 한다. 민준을 처음 만난 건 그 유언장 사건 후 일주일 후였다. 아빠가 갑자기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고 소개한 날, 그는 25살, 나보다 3살 아래.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눈빛 속에 숨겨진 야심. 누나, 잘 부탁해요. 그의 인사는 달콤했지만 나는 느꼈다. 그 뒤에 숨은 칼날을. 민준은 이미 아빠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회의에서 그의 제안은 항상 채택됐고 나는 그늘로 밀려났다. 지은 누나, 왜 그렇게 차가워? 어느 날 복도에서 민준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내 자리를 훔친 대가 곧 치르게 될 거야. 복수의 첫걸음은 정보였다. 나는 아빠의 비밀을 파헤쳤다. 민준의 어머니 자살 사건, 그 뒤에 숨겨진 아빠의 범죄. 아빠는 사업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그 여자를 이용했다. 증거는 어머니의 일기장, 내가 우연히 발견한 그것에 있었다. 강 회장은 나를 버렸다.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수 없다. 그 일기장은 나의 무기였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을 관찰했다. 그는 영리했다. 직원들을 조종하고 아빠의 약점을 파악했다. 한 번은 아빠의 건강검진 보고서를 훔쳐 약점을 이용해 더 많은 권력을 쥐었다. 아빠, 건강관리를 잘하세요. 그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나는 알았다. 독이 스며든 말.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밤, 아빠가 쓰러졌다. 심장마비. 병원에서 깨어난 아빠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민준을 잘 부탁해. 그는 내 동생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웃었다. 동생. 내가 만든 괴물일 뿐이야. 아빠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나는 민준과 대면하게 됐다. 그의 눈빛은 변했다. 더 대담해졌다. 누나, 유언장이 바뀌었어. 이제 모든 게 내 거야. 그는 속삭였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직 아빠가 살아계셔. 하지만 그는 웃었다. 시간 문제지. 그 순간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복사하고 민준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비밀 연인, 회사 내 부정, 그리고 아빠를 조종하는 그의 방법. 모든 게 드러날 나를 기다렸다. 서울의 네온 불빛 아래 나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졌다. 아빠의 병실은 강남의 최고 병원,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그 강물처럼 나의 감정은 잔잔해 보였지만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쳤다. 민주는 매일 병실을 방문했다. 꽃다발을 들고 아빠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빠, 제가 지켜드릴게요.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무대 뒤를 알았다. 민준의 비밀을 파헤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러웠다. 회사 내에서 그는 황태자로 불렸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프로젝트는 성공을 거듭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해킹을 배웠다. 대학 시절 친구에게 배운 기본 지식으로 그의 이메일을 뚫었다. 거기엔 증거가 있었다. 민주는 아빠의 약을 조작했다. 심장약에 소량의 독성 물질을 섞어 아빠의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켰다. 아빠가 오래 사시면 안 돼. 그의 메모였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 새끼는 가족을 파괴하는 괴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침착했다. 한국 드라마처럼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녹음, 스크린샷, 그리고 그의 연인과의 대화. 그녀는 기자였다. 민준 씨, 이건 위험해요. 강 회장님은 해치면 그녀의 말에 그는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뭐든 해. 나는 그 연인을 만났다. 카페에서 비밀스럽게. 민준 씨의 약점, 알려줄래요? 그녀는 떨었다. 위험해요. 그는 나를 버릴 거예요. 나는 돈을 내밀었다. 돈이 필요하지? 아니면 그의 비밀을 폭로할까? 그녀는 결국 입을 열었다. 민주는 과거, 대학에서 사기를 쳤다. 친구의 돈을 빼돌아 도망쳤다. 그 친구는 자살했다. 또 하나의 피해 흔적. 이 비밀은 강력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아빠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유언장 공증이 다가왔다. 민주는 서둘렀다. 누나, 아빠가 깨어나시기 전에 서명하세요. 그는 변호사를 통해 압박했다. 나는 거부했다. 아빠가 직접 하실 거야. 우리의 대립은 회사 전체에 퍼졌다. 직원들은 속삭였다. 공주님과 황태자, 누가 이길까? 그날 밤, 병실에서 아빠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미안해. 민준을 받아들여.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눈물을 삼켰다. 아빠,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가문은 아들을 필요로 해요. 내 엄마도. 이해할 거야, 엄마. 아빠의 첫 번째 희생양. 엄마는 아빠의 사업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결혼 후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지은아, 아빠를 용서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건 약한 자의 선택이다. 민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그는 아빠의 지분을 미리 사들였다. 불법이었지만 증거를 숨겼다. 나는 그의 변호사를 매수했다. 돈 줄게. 증언에 그는 동요했다. 강민준 씨가 강 회장을 독살하려 해요. 그 증언은 녹음됐다. 이제 무기는 완성됐다. 하지만 복수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을 파괴하고 아빠의 유산을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빠의 죄를 드러내야 했다. 아빠는 민준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사업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고 버렸다. 그 비밀은 나의 어머니 일기장에서 확인됐다. 강 회장은 그녀를 버렸다.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밤은 길었다.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생각했다. 이 복수는 나를 변화시킬까? 아니, 이미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강지은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회사 이사회는 전쟁터였다. 강그룹 본사,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에서 민준과 나는 마주 앉았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누나, 오늘 의제는 지분 분배예요. 그는 서류를 던졌다. 거기엔 그의 이름이 새겨진 주식 증서. 아빠의 30% 지분, 이미 그의 손에. 나는 반격했다. 이건 불법이야. 아빠의 승인 없이 어떻게 이사들은 동요했다. 그중 몇 명은 민준의 편이었다. 돈으로 사들인 자들. 강 부사장님, 증거가 필요해요. 한 이사가 말했다. 나는 USB를 꽂았다. 변호사의 녹음. 강민준이 독사를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이야. 누나, 왜 이러세요? 그의 연기는 여전히 좋았다. 하지만 나는 더 세게 찔렀다. 내 과거, 대학 사기 사건. 친구 자살. 기억나,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사회는 분열됐다. 일부는 나를 지지, 일부는 민준. 가문의 피를 이은 건 지은 씨야. 하지만 민준 씨가 더 유능해. 회의 후, 민준이 나를 따라왔다. 지하 주차장, 어두운 그곳에서. 누나, 그만해. 우리 다 같이 나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웃었다. 나눠. 내가 훔친 걸 그는 갑자기 달려들었다. 손이 내 목을 조였다. 내가 다 망칠 거야. 순간 나는 무술 본능으로 그의 팔을 꺾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민준아, 너는 괴물이야. 아빠처럼 나는 속삭였다. 그는 울었다. 누나, 나도 피해자야. 아빠가 나를 버렸어. 어머니는 자살했어. 그의 눈물은 진짜 같았다. 순간 나는 흔들렸다. 그는 피해자일까? 아빠의 죄를 대신 짊어진?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눈빛, 야심이 스며들었다. 그날부터 민준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는 언론을 동원했다. 강지은, 질투에 미친 딸, 기사들이 쏟아졌다. SNS에서 나는 독사 공주로 불렸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지은아, 너무 갔어. 심지어 아빠의 옛 친구들마저. 회장님의 선택을 존중해. 나는 고립됐다. 하지만 그 고립 속에서 힘을 얻었다. 한국 사회는 약한 자를 버린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을 준비했다. 민준의 독살 증거, 사기 증거. 하지만 그는 앞서갔다. 아빠의 병실에서 그는 아빠를 설득했다. 지은이가 날 죽이려 해요. 아빠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그만해. 민준을 용서해. 아빠, 왜요? 그가 독을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민준을 이렇게 만들었어. 아빠의 고백. 그는 민준의 어머니를 이용해 경쟁사를 무너뜨렸다. 그녀의 자살은 아빠의 죄의 지은아, 가문을 지켜. 민준과 함께. 나는 충격받았다. 아빠는 나를 이용하려 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아빠에게도 향했다. 이 가족은 썩었다. 민준은 괴물을 만들어낸 아빠의 산물. 나는 결정했다. 모든 걸 폭로한다. 유언장, 불륜, 독살, 사기.
강그룹을 무너뜨리더라도. 민준의 다음 수는 예상치 못했다. 그는 내 아파트를 습격했다. 밤중에 마스크 쓴 남자들이. 나는 도망쳤지만 다쳤다. 팔에 상처. 병원에서 깨어난 나는 생각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다. 아빠의 장례식은 서울의 장엄한 장소에서 치러졌다. 검은 옷차림의 사람들, 눈물과 속삭임. 민주는 상주로 서서 슬퍼하는 척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그의 눈은 나를 노렸다. 나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다. 유언장이 읽히는 순간이 다가왔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모든 재산은 강민준에게. 청중이 웅성거렸다. 나는 일어섰다. 기다려요. 이건 위조예요. 나는 증거를 던졌다. 독살 녹음, 사기 기록. 회의실은 아니, 장례식장은 아수라장.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강그룹 스캔들. 민준이 소리쳤다. 거짓말. 지은 누나가 미쳤어. 그는 달려들어 나를 때리려 했지만 경호원이 막았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민준아, 내 어머니의 일기 봤어. 아빠가 그녀를 죽였어. 너도 그 일부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닥쳐. 너도 똑같아. 대중은 분열됐다. SNS에서 강지은 정예 vs 민준 피해자. 일부는 나를 지지했다. 딸이 가문을 지키는 거야. 다른 일부는 민준을. 불쌍한 새아. 왜 공격해?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건 복수예요. 가족의 배신에 대한.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내 어머니의 비밀을 파헤쳤다. 강지은의 엄마, 정신병원 기록, 기사였다. 엄마는 우울증으로 입원했다. 아빠의 학대로. 지은도 미쳤어. 그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나는 무너질 뻔했다. 친구 하나가 전화했다. 지은아, 그만해. 다 잃을 거야. 장례식 후, 민준과 나는 한강 다리에서 만났다. 비가 쏟아졌다. 누나, 왜 안 끝나?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그는 무릎 꿇었다. 도와줘.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의 눈물. 진심일까? 순간 나는 망설였다. 우리는 같은 피해자일까? 아빠의 썩은 유산 속에서. 하지만 그는 칼을 꺼냈다. 미안, 누나의. 그는 나를 찌르려 했다. 나는 피하며 반격. 강둑으로 굴렀다. 비에 젖은 우리, 서로를 노려봤다. 너는 끝났어. 나는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다. 그의 독살 증거로 체포됐다. 재판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강그룹 주가는 폭락, 스캔들은 드라마처럼 방송됐다. 민준은 감옥에서 나왔다. 증거 부족으로. 하지만 그의 평판은 끝났다. 나는 회사를 되찾았다. 이사들의 지지로. 지은 사장님, 축하해요. 하지만 승리는 씁쓸했다. 아빠의 비밀, 모든 게 드러났다. 불륜, 이용, 자살 유도. 나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강그룹은 새로 태어납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하며 대중은 환호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나는 변했다. 복수의 대가로. 트위스트는 마지막에 왔다. 민준의 편지. 감옥에서. 누나, 고마워. 내 덕에 깨달았어. 아빠의 진짜 유산은 피가 아니야? 용서야. 그는 자살했다. 그의 죽음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승자일까? 아니, 모두 졌다. 나는 회사 퇴장했다. 한강으로 갔다. 아빠, 민준아. 용서할게. 하지만 바람만 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한국의 겨울처럼 영원히.